이 글은 2010년도 일간지 경향신문 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사설은 논술의 대표적인 예죠. 논술, 논설, 주장하는 걸, 또 설득이라고 할 수 있죠. 설득. 설득하는 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이 곧 주제가 됩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관점을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사설을 보면 제목이 곧 주제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신문 사설을 보면서 주장하는 걸 또는 논설문, 논술문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논술문의 제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를 할 때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정도면 주장하는 글을 씁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설득의 글을 씁니다. 설득. 그 대표적인 것이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자신의 주장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독자에게 설득하는 거죠. 독자가 설득하도록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자신이 하는 말에 공감하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따르도록 자신의 입장에서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문에 있는 사설을 읽는 태도는 중요하죠. 최근에 일간지에 있는 사설들이 주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때로는 우리 또 학생들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 사설을 이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고 또 필요한 거죠. 죽음 부른 게임 중독, 범정부적 대책 필요하다. 이 지금 제목만 봐도 이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범정부란 말을 했으니까요. 정부, 학교, 기관, 사회, 단체, 가정 모두 할 것 없이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문 사설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주장하는 걸 논술문, 논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활동은 참 지루한 활동이죠. 재미없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따라 쓰면서 어떤 주장을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글을 쓰는지 좀 힘들지만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활동을 시키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변화를 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 흐름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관점에서 쓰겠지만 기존에 썼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신문 사설의 글쓴이와 논지는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신문을 참고하기 때문에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논술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기초 이해가 형성된 5학년, 6학년 정도라면 신문 사설을 보고 참고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쓰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긴 글이긴 하지만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죽음 부른 게임 중독, 범정부적 대책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게임 중독이 죽음으로 이어져 이슈가 된 것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월 설 연휴 때 경기 양주에서 20대 청년이 게임한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는 닷새 연속 게임을 한 30대가 쓰러져 숨졌다. 또 3월에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부모의 생후 3개월 된 딸이 굶어 죽은 일도 있었다. 인터넷과 게임 산업의 고속 성장에 가려져온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이제 일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번처럼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아니지만 게임 중독에 따른 각종 병폐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게임 중독률은 8.5%로 중독자가 무려 19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청소년 중독률은 12.8%로 어른의 2배에 이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결과에서도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는 초중고생이 전체의 7%인 51만 명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게임 중독이 느는 이유는 중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다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가 게임에 중독될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터넷 게임은 한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게임에 빠지게 되면 공격성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방에만 혼자 처박혀 사이버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청소년들이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게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늘리고 이들 기관과 일선학교를 연계하는 치료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함께 기구를 만들어 게임 중독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학생이 스스로 신문을 읽고 고를 수도 있겠죠. 학생이 신문을 보고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선생님께서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사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그런 기회를 줘도 되고, 또는 학생들이 협의해서 서로 또 논의해서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설을 선택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원하는 사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글을 쓰는데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들을 이 글쓴이의 근거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초기에는 물론 처음에도 또 다른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신문 사설에 있는 글쓴이의 근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도 보면 생각짜기를 했습니다. 생각짜기를 상당히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 학생은 문단에 들어갈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정도만 구성을 했습니다. 죽은 불은 게임 중독 이제 예방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조금은 변경했죠. 그리고 1문단의 중심 내용은 게임 중독의 사례, 그 다음에 2문단은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문단에서는 각종 병폐, 4문단에서는 게임 중독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5문단에서는 중독이 되는 이유, 6문단에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는 이해함, 7문단에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문단에서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시기 놓치지 않기. 그 다음에 9문단에서는 가정에 대한 노력, 가정에서의 노력. 그 다음에 10문단에서는 전문기관에서 노력하기. 그 다음에 11문단에서는 앞으로의 게임 중독.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학생은 생각짜기를 문단의 중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겠죠. 자, 이 학생이 신문 사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논술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불은 게임 중독 이제 예방해야 한다. 제목이 달라졌죠? 죽은 불은 게임 중독은 동일한데 이 학생은 이 글쓴이는 예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방해야 한다. 예방의 중요성. 신문 사설에서는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 예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줄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니. 이 외에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이어지는 죽음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설 연휴 때 경기 양주에서 20대 청년이 게임한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에서는 닷새 연속 게임을 한 30대가 쓰러져 숨졌고, 3월에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부모의 생후 3개월 된 딸이 굶어 죽은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또 좀 달라졌죠. 자신의 관점에서 앞부분을 언급하는데 생각자기처럼 이 일문단은 게임 중독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글을 잘 쓰고 있다는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문단을 딱 보면서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례. 물론 원래 원문 신문 사설에서도 사례를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했지만 이 학생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문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컴퓨터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 컴퓨터 중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에 일어난 사례를 들으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 그것은 살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다. 왜냐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게임 중독인데요. 이 학생은 이 글쓴 이런 게임 중독인데 컴퓨터 중독이란 말을 했죠. 그죠? 이 컴퓨터 중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이라는 부분을 좀 구분이 필요한데, 컴퓨터 중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게임 중독이라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죠. 인터넷 게임 중독 때문에 일어난 건데 살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 자체를 살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자칫 본인 스스로 통제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겠지만, 인터넷 게임 중독 자체를 살인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사망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게임 중독에 따른 각종 병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든가 밥도 먹지 않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들은 곧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의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눈이 나빠져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게임 중독도 좋지 않지만 장시간의 컴퓨터 게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 사람을 해하는 죽이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먼저 언급했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다른 병폐라고 했지만 사실은 병폐의 정도를 보면 사람을 해하는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한 거죠.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폐의 사례로 공부 포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부분에 이런 사례들을 좀 점진적으로 그 어떤 사례의 심각성을 좀 높여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이 학생은, 이 글쓴이는 오히려 앞부분에 또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예를 들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병폐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생활하면서도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 원래 신문 사설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인터넷 게임 중독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따르면 국내 인터넷 게임 중독률은 8.5%, 즉 19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무려 191만여 명이라니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중독률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른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결과에서도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게임 중독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문단 내용에 따라서 처음에 본인이 글을 쓸 때 사전에 개요짜기를 했던 그 내용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문단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신문 사설에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중독률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학습 요소로서도 좀 충분히 가치가 있죠. 얼마만큼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데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7%인 51만 명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학생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수록 게임 중독이 늘는 이유는 중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한다. 또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의 한 부분 중에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자녀가 게임에 중독될 위험이 높게 나타나게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원래 신문 사설의 글쓴이가 말했던 그 내용을 활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의 다른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타당하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또 나의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의 관점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수정 보완해서 더 힘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런 이유들을 이해한다. 물론 자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없으면 공부보다는 인터넷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맞벌이 가정을 보니 그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신문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뭐 정확한 어떤 통계 수치,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직접 동료들, 친구들의 어떤 그런 생활, 그런 가정 환경을 목도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내용을 그래서 언급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학생은 자신의 어떤 생활을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개시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또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터넷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습을 한다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은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터넷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을 함으로써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편리하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게임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 네, 한심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글쓴이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느껴지겠지만 또 이런 글을 많은 독자들이 읽으니까 좀 의외의 선택은 또 필요하겠죠. 좀 안타까운 부분을 이렇게 한심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이 뭐 맞춤법 틀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죠. 시간을 정한다라든지 또는 부모님과 함께 약속 시간을 정하고 또는 뭐 학습과 관계에 있는 그런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부모님과 협의하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한다라든지 또는 뭐 선생님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겠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인터넷 좋은 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먼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게임 시간을 줄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게임에 빠지게 되면 공격성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만약 인터넷 중독을 예방했다면 끔찍하고 무서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기만 하다. 이 학생의 경험, 주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신문 사설에 있는 내용을 또 참고했지만 첫 문장을 보면 인터넷 게임은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는 본인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생이 신문 사설의 글을 보고 이 글을 썼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인터넷 게임은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되죠. 그런 여기서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힘이 약해지죠. 이 글쓴이의 힘이 왠지 좀 약해지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은 우리가 참고를 했지만 이 학생의 글이니까 그죠? 지금은 이 글은 어디 낼 글이 아니라 공부 학습을 위한 주장하는 걸 논술문을 쓰기 위한 연습 과정에 있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죠.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게임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 학생은 아마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게임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언급은 없죠. 게임 시간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연결성, 일관성이랄까요? 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게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었으니까요. 네, 중독이 바로 들어왔으니까 왜 게임이 필요한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재미를 위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학생, 이 글쓴이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게임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대한 조성, 여건 조성도 나왔고요. 근데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글쓰기에서 좋은 글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이 글쓴이 원래 신문 사설에서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여건 조성하는 것을 이 글쓴이 6학년 학생이 쓴 글, 이 초등학생이 쓴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여건 조성이 어떤 것인지를 만약 여기서 언급했더라면 참 좋은 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여건 조성하는 것. 그죠? 여건 조성한다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건, 게임을 많이 하는 그 시간에 학교에서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야외 체험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또 다른 어떤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여건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장하는 글 중에서도 신문 사설이 또 다른 신문 사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에만 혼자 처박혀 사이버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부모들이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루빨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를 점검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학생 수준에서 언급한 조금은 추상적인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뭘까?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이 학생은 지금 과몰입이라는 내용을 좀 풀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필자라고 보여집니다. 과몰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예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기서는 지금 조금만 신경 써준다고 했는데요. 부모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린다.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전에는 이 컴퓨터를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공동의 공간에 둔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2020년대니까
스스로 조절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은 또 스마트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게임도 컴퓨터의 문제에 어떤 국한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또 이어져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그냥 상시적으로 좀 휴대가 가능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와의 어떤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를 강화한다는 게 어떤 걸까? 이게 구체적인 예가 좀 있었더라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기서는 뭐 부모님들이 일단은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부모님의 또 책무 사항이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년도 그렇지만 저학년의 경우에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코로나19 시대를 놓고 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2010년도의 글인데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학교와 전문기관이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지도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도 늘리고 이들 기관과 일선학교를 연계하는 치료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학교에서 이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입장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인터넷 게임 과몰입,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몇 가지만 언급하더라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술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언급한 내용은 앞부분에서도 말한 것과 비슷한데요. 여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대부분이죠.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겠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스포츠 활동, 신체 활동도 그렇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 그런 활동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늘리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여지고 또는 뭐 과제 학습과 연계해서 게임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검색하고 찾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좀 사전히 스스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 이를테면 게임 중독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제점을 함께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게임이 그냥 재미있다라고 해서 빠져버리니까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했더라면 좀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글쓴이에 바람이 담겨 있죠. 점점 첨단 기술이 발달해 갈수록 위험해지기보다는 그것을 잘 이용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만 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항상 조심해야겠다. 글쓴이의 어떤 그런 소박한 그런 생각이 담겨 있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주장하는 글에서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인의 바람을 지금 담고 있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당연히 저도 이 바람에 동의합니다. 공감하는 거죠.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게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임의 세계, 게임의 세상, 게임의 물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의미 있게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게임의 과몰입,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런 어떤 자아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두가 게임이라는 부분을 우리의 어떤 삶의 성장에,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정말로 신문 사설에서 컬슨이가 주장한 대로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학생의 마무리는 의미가 있죠. 예방만 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방.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학생도 스스로 경계하는 거죠. 게임을 하면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으니까 또 다시 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 몰입이 자신의 어떤 진정한 성장을 위한 몰입이 아니라 어떤 부정의 자신의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부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거를 쓴 학생도 이거를 쓰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신문 사설이 논술지도, 논설을 쓰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글쓴이의 논지를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또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에 합당한 근거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나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는 겁니다. 써보니까 결국은 글쓴이가 사용했던 그 근거들을 우리가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주장하는 걸 논술문 작성하기, 논설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